시간과 거리의 단축, 교통의 흐름,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설되고 있는 터널. 하지만 터널이 느는 만큼 대형 터널 화재도 갈수록 늘고 있다. 참사로 이어질 뻔한 터널 사고 소식입니다. 신도들을 태운 25인승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4분 만에 버스에 불길이 일면서 승용차까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사일 추진체를 싣고 가던 트럭이 터널 안에서 불이 나. 갑자기 미사일 추진체를 싣고 가던 세 번째 차량의 오른쪽 바퀴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 불은 미사일 추진체로 옮겨부터 20여 분 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길이 터널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순식간에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새까맣게 불이 탄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의 도로 터널은 총 528개. 화재 대비책은 세우고 있을까? 철도 터널의 사정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1일 세계에서 5번째 고속철도 보유국임을 선언하며 한국고속철도를 개통했고 전국은 일일 생활권으로 묶였다. 시속 300km, 부산 서울 간 거리는 260분에서 160분으로 단축됐다. KTX는 올해 4월 22일 개통 3년 21일 만에 이용객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는 고속철도의 본고장 일본과 프랑스를 앞지르는 기록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올해 10만 5천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총 연장 1km가 넘는 장대 터널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장대 터널의 확산 분위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국가가 육지를 국경으로 하고 있는 유럽은 알프스, 피레네, 호에타우에른 등 거대한 산맥을 끼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지역과 지역, 국경과 국경을 잇기 위해 유럽의 전 국가는 일찍부터 해저 터널 등 다양한 터널 개발에 눈을 돌렸다. 높은 산맥을 품고 있는 프랑스 역시 이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프랑스는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인근국과 국제 터널로 연결돼 있다. 프랑스는 최근까지 터널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11월 스페인을 연결하는 튜브 터널이 마지막 공정을 끝냈을 정도다. 산맥을 뚫는 터널이 건설됨으로써 유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쉽게 주고받는 하나의 대륙처럼 여겨지게 됐다. 사실상 국경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4개국에 걸쳐 있는 유럽의 상징 알프스 산맥.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대표적인 산맥인 만큼 알프스 산맥에 건설된 터널 중에는 유독 국경을 오가는 국제 터널이 많다. 그 가운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몽블랑 터널은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산을 관통하는 터널이다. 거대한 산맥을 뚫어야 하니 연장 10km가 넘는 장대 터널이 될 수밖에 없다. 총 길이 11.6km나 되는 몽블랑 터널의 개통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거리는 무려 200km나 단축됐다. 1965년 개통 당시 유럽의 새 동맥으로 세계가 주목했던 몽블랑 터널은 1999년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형 참사의 현장이 된 것이다. 1999년 3월 24일 사고는 터널에 진입한 대형 트럭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발생했는데 터널 내부 온도는 무려 1000도씨에 달했다. 모두 39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고는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다. That incident was most of the vehicles that were involved in the fire were behind, were the vehicles that had followed the lorry into the tunnel. I believe something like 27 of the people who died in that incident died in their own vehicles before they'd even got out onto the roadway and tried to escape.
They simply waited to be told what to do, and by that time it was too late. 화재 소식을 듣고 구조대는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고열과 연기로 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폐쇄 공간인 터널 화재의 양상은 일반 화재와는 달랐던 것이다. They are usually designed for coping with ordinary house fires. They can stay outside and they can use the water, put it on the fire. But in a tunnel, if you are on the wrong side of the fire, you are not able to come to the fire. 장대 터널 대형 참사는 연이어 발생했다. 2001년 스위스 고타르 터널 화재, 2000년 오스트리아 산악 터널 화재, 1999년 타우에른 터널 화재 등 대형 참사가 잇따랐다. 3년 사이에 발생한 4개의 터널 화재에서 무려 215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된 것이다. 모두 장대 터널에서였다.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유럽은 터널 화재를 제어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모의 실험을 하게 된다. 장대 터널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안전성이 가장 앞서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던 것이다. 몽블랑 터널 화재 이후 독일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콜하머 연구소. 이곳에 그 성과물이 있다. 당시 컴퓨터 그래픽 리서치 팀장을 지낸 콜하머 씨. 시뮬레이션과 시각화 작업을 주로 맡았었는데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가상화재 시뮬레이션이다. 가상화재 시뮬레이션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각성시키고 이럴 때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터널 화재 방지에 도움이 되는 터널 설계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주요 고객은 소방관이다. It is, if you want, a scientific and very advanced first prototype of how this can work. So we did this project for the Mont Blanc tunnel, for the actual tunnel where this happened, with a very simulated environment where you can see the fire source that actually is at the same place that it was before, and why did such a catastrophe happen. So it was supposed to show how can we use virtual reality to make better decisions in such an environment. 가상 화재 프로그램은 신체적으로 현실감을 느낄 만큼 생생한 불꽃과 연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최대의 관건일 것이다. 이 터널에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면 터널에 화재가 난 것과 같은 똑같은 느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수많은 터널과 소방관들을 위한 터널 화재 훈련 프로그램 제작물 제1호로 평가받고 있다. Training specific scenarios, rescuing people out of such a tunnel would be highly dangerous if you would just simulate them in a real tunnel. So it's the only way to train a large tunnel fire without endangering real people. And we proved in the project also that the virtual reality is realistic enough for fireworkers to say, yes, I know this situation. I can find the real cues from a dangerous fire here, and I can train to better react to such a fire in the future. 현재 유럽은 터널 화재 예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작업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다. 유럽은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까? 장대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Tunnel UFC is built for fires with 1200 degrees for 2 hours, and normally when we are outside and there's a truck on fire, the heat and the smoke will blow up in the air, and then we can attack the fire very close nearby the incident. And in the tunnel, there's a problem. 장대 터널 화재 분석에 있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기의 움직임이다. 대부분의 터널 화재는 단 한 대의 사고 차량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사고 차량은 거의 수송용 대형 트럭이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 치명적인 연기는 초당 3에서 5m의 속도로 이동한다. In a naturally ventilated tunnel, the smoke will tend to be stratified, so it will stay along the ceiling of the tunnel. But when you blow on it, it stirs it up, and so the smoke will fill the whole tunnel from ceiling to floor down to the roadway. And that is not only very disorientating for any people that may be trying to escape, but it could be potentially lethal for them as well. 몽블랑 터널 화재 당시 차를 돌리려 했으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역시 유독가스가 원인이었다. Most vehicles rely on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which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oxygen for the vehicles to operate. And in the presence or in the close vicinity of a very large fire, certainly oxygen levels will be depleted such that cars like that probably won't function very well. 연기의 움직임은 터널 내 자연풍의 흐름과 환기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까지 터널의 환기 시스템은 대부분 자동차 연소가스만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 제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장대 터널 화재 시 연기의 움직임에 관련된 실험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대 터널을 설계할 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기와 방제 시스템의 효율성. 그 타당성을 검증할 때는 이론적인 접근법과 스케일 모델을 활용한 실험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동아대학교에서 진행한 이 실험은 설계 중인 터널의 실제 방제 시스템과 똑같은 스케일 모델을 20분의 1로 축소한 것이다.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연기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 실험은 장대 터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집중 배기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기를 제거하는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 독성을 갖고 있는 스모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가 돼서 터널 내부에서 대피하고 있는 그 터널 사용자가 안전한 대피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기는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확산되고 천정으로 부양이 됐다가 천정을 친 후에 좌우로 확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별 온도 그래프를 보면 6분부터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 실험을 근거로 연기의 움직임에 따른 피난 시간을 환산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스모크 전파 속도는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기류가 식으면서 밑으로 바닥을 나중에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친 연기는 다시 한번 화재 발생 위치로 좁아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혀 대피할 수 없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대략적으로 4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분 안에는 화재원 가까이에 있는 터널 사용자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분 화재 발생 초기 4분 동안에 모든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방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터널 화재 피난 시간은 겨우 4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다. 그 시간을 넘기면 생존은 불가능하다. 키슈슈타인호른 빙하 근처에서 산악 터널을 지나던 열차에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170여 명이 숨졌다고 오스트리아 관리가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휴양지 산악 터널 화재 역시 승객 사망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였다. 산의 경사를 따라 비스듬하게 건설된 터널이 굴뚝 역할을 한 것이다. The fire in Kaprun in Austria was an extreme case of that. It really showed if you choose the right direction, you survive. If you happen to choose a wrong direction, it can have a catastrophic situation. 터널 화재에서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불의 움직임이다. 불은 아주 작은 규모라도 터널 벽에 반사되면서 온도가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 인화성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최대 1200도까지 올라가 장대 터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대의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100m 밖에 있는 차량까지 점화시킨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It's very simple. It's that the heat generated by the fire creates flames. The flames become so long that the heat from the flames make it easier for the fire to spread to the next. So what you need is a fire which is big enough to create flames that can go along the ceiling so that the temperatures at the vehicles, which is within, let's say, 100 meters. 마치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동하며 터널 전체를 삼킨다.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돼버리는 것이다. Situation. In the beginning, the temperatures are not very high, but as the fire spread, the fire grow, you come up to temperatures which a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1,000 degrees. Very, very high temperature, and that starts to influence the structure. Very, it's a very high thermal impact on the structure. 터널 화재에서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다름 아닌 사람의 행동 양식과 심리 상태다. 몽블랑 터널 화재 당시 사망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차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으며 탈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터널 안에 점점 연기가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차를 떠나지 않았을까? 이 점을 의아하게 여긴 연구진은 피난 행동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대부분 화재를 인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떤 사람은 탈출하는 것보다 자신의 차 안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차에 대한 애착으로 탈출 시간을 놓친 이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When they come to the tunnel and the tunnel starts to fill with smoke, they sit tight in the cars because maybe they thought it was just a queue, like in the normal traffic. There should always be a traffic jam. And then they sit in the cars and wait. Maybe they went out from the cars and stretched their legs, so look what's happening. And then they get back in the cars. 사람들은 화재가 나더라도 차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 혼자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군가 나서서 전체를 끌어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차 안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성향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피난 행동 연구 결과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피난을 포기하는 데 가시거리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화재 시 피난 경로를 따라 피난이 가능한 최소 가시거리는 1.6에서 1.5m. 하지만 피난 행태를 분석한 결과 가시거리 4m일 때 피난을 시작하고 4m 이하일 경우 피난을 포기하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패닉에 빠지게 된다. 사람의 공간 인지는 80에서 90% 시각에 의존하는데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 인지 능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줄어들고 청각 능력도 저하돼 사이렌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된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 이곳에 패닉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다. 크리스티 일레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군중의 10에서 15% 정도만 합리적으로 행동했고 70%는 상황에 지배돼 마비 상태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혼란에 빠져버렸다.
또 쉬운 명의 사람이 한 번에 탈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선두에 선 사람들에겐 1톤에 가까운 압력이 가해진다고 한다. There's one people was escaping, told afterwards, when he escaped, he only felt that he was walking about something of leather. Yes. Afterwards, there was the deaf people. And I wanted only to see that even he was in panic, he didn't realize, he was so reduced, his vision was so reduced and his cognition that he couldn't realize and recognize that it was dead people. 패닉 상태의 일반인들은 장애인의 반응을 보이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인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패닉에 빠지면 위험한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럼 국내 터널 상황은 어떨까? 차로를 제외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은 1m 남짓. 사람이 몰릴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터널은 방제시설에 소홀했다. 소화기와 소방호수는 기능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화재 시 연기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소화전을 찾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장대 터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자면 도심 터널에서 대형 유조차의 출입이 굉장히 빈번하죠. 그래서 유조차의 전복에 의한 화재 발생 사고라든지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유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초기에 방제 팬이 가동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 추후에 일부 전선 이 화재 초기에 불에 타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가동하지 못한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된 것도 우리가 추후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죠. 도로 터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철도 터널. 하지만 고속철도 총 구간 중 46%가 터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대부분 연장 1km가 넘는 장대 터널이다. 터널이 길어질수록 사고의 위험도 당연히 커지게 마련. 현재 KTX는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무조건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탈선, 방화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터널 안에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장대 터널 중간에 열차가 멈췄다고 가정했을 경우 승객들은 제대로 대피할 수 있을까? 18량이 편성된 KTX가 화재로 1.8km 길이의 터널 중앙과 3분의 1 지점에 비상정차한 상황을 재현해 보았다. 승객들은 중간 객차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고 혼란이 커지면서 탈출 방향을 잘못 인지해 피난 시간은 더욱 지연된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Carriage, obviously in the carriage where a fire starts, everybody is immediately involved. That's of course dangerous, and people usually try to leave carriage as soon as possible. We had this large fire in Austria where they couldn't leave the carriage because the doors were locked, which is the common case because I say usually we assume the car must go to the station. And we cannot open the doors because if they jump out, they are lost immediately in the tunnel if it's very long. Because there is electricity, there may be anything, and smoke, of course, will also spread immediately in the whole tunnel.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촉각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독가스의 움직임은 피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는데 일산화탄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고속철도 터널에서는 화재 발생 후 불과 10분 만에 연기가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 실험이 남긴 교훈은 뭘까? 한국에서도 그런 장대 터널을 하더라도 그런 군안 대피소라든지 경사 터널이라든지
수직 터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신속히 대피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터널에서의 사고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대 터널의 수가 많아지면서 철도 터널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양산 천성산의 원효 터널. 총 연장 13km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고속철도 터널은 고속철도 설계 기준에 의해 방지 시설이 설계됐다.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장대 터널 내부엔 소방 예방 시설, 군안 대피 피난 시설 등의 방제 장치를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 화재가 발생되면은 군안 대피소의 그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 외측에는 재난벽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며 그 재난벽은 1200도에서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가 되며 그리고 안쪽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신선 공기가 주입되고 그리고 또한 급수 시설과 그리고 휴대전화, 유선전화가 연결될 수 있는 비상 신호 통신 설비가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효 터널은 다른 고속철도 터널과 달리 도보 구간을 따로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경 안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도 개설할 예정이다. 만약에 차량이 화재가 발생되면 1차적으로 화재 감지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각계 저희 운전 사령이나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조치를 할 것을 그 터널 내부에 정차할 수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정차되겠지만은 가능한 터널 밖에서 정차를 유도하게 되고 만약에 터널 안에 있을 경우에는 중대 사고나 경미한 사고를 구분해서 중대 사고가 발생되면은 119 구급대 그리고 각 저희 시스템에 있는 방제 설비에 각기 연락이 돼서 구급차나 소방차 이런 모든 게 출동되게 되겠습니다. 터널 전담 소방대의 역할은 터널 화재의 진압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웨스트세일드 터널에서 찾을 수 있다. 웨스트세일드 터널은 1996년 공사를 시작해 2003년 완공됐다. 예전에 지랜드는 댐과 다리로 연결돼 있었는데 서로 왕래하기 위해선 보트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앨 해답이 바로 터널이었다. 두 섬을 연결하는 터널은 페리 운항로 해저에 건설된다. 이것은 웨스트세일드 터널을 관리하는 통제실. 총 연장 6.6km에 이르는 터널의 감시와 분석 업무, 그리고 요금 징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통제실 근무자에게는 요금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터널의 통행량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의 근무자는 자신의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어떤 차선을 열고 또 어떤 차선을 막을 것인지 여기서 결정한다. 한마디로 이곳이 웨스트세일드 터널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다른 주 업무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 업무는 24시간 터널을 분석하는 웰코 씨의 몫이다. responsible for the 24-hour security of the tunnel, and he has here his desk and several devices to look at the safety of the tunnel. It's a monitoring function, and in case of a calamity, for instance a fire in the tunnel, he uses those two buttons, the red buttons, and that means that when you push them you get automatically a system of several actions to tackle the fire in the tunnel. For instance, it is an alarming system for the fire brigade and the ambulance and the police,
and it is also you activate the system for road management. 이들은 웨스트셀드 터널 입구에 위치한 전담 소방서 대원들. 터널 통제실에서 화재 발생 신호가 들어오자 곧바로 출동한다. 이 소방서에서는 80명의 대원이 터널 화재에 대비해 매일매일 특별 훈련을 받고 있다. 빠른 화재 진압이 시민과 자신의 생명도 구하고 터널 시설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웨스트셀드 터널 전담 소방대는 유럽에서 종종 일어나는 장대 터널 화재에 대비할 목적으로 구성된다.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소방대원들의 목적이다. 이곳에서 구비하고 있는 소방차는 조금 색다른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차는 80시간의 훈련 코스를 거치는 터널용으로 특별 제작된 것. 주로 차량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작은 장비들을 싣고 있다. 이 장치는 고압력 물 분사 시스템. 차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장치다. 게다가 다른 소방서에선 볼 수 없는 카메라도 필수품이다. I will show you the camera. We use it in the tunnel. It's for with this apparatus we can look through smoke and measuring the heat also. 특수 카메라가 인지하는 속도는 50도에서 1900도까지.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거리는 15km 정도. 순식간에 1000도를 웃도는 터널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장비 중 하나다. 소방대가 갖추고 있는 장비는 일반 화재 진압 장비와는 차이가 있다. 이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터널 안에서 소방대가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이다. Training is first the only way to make sure that we can save people on the right way and on safe way for our own people. And because of the lowest amount of fires in tunnels, we have to have it from trainings to train our people for the real fires. We will be expected in once in the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So if there's a point, we have to do it at that moment. We have to do it right. 유럽에서 터널 전담 소방대를 둔 장대 터널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터널 화재에 관련된 특수한 훈련을 받는다. 스위스에 위치한 하저바우 터널. 터널 화재를 직접 경험하고 훈련하는 일종의 실험 터널이다. 하저바우 터널의 주요 고객은 당연히 소방대원들. 이곳에서 터널 화재 실험 및 터널 화재 진압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하저바우 터널은 불을 진압하는 방법뿐 아니라 터널을 보호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다. 터널 화재는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발전한다. 소요 시간은 고작해야 몇 분이나 몇 초 정도. 심지어 30초 만에 아주 큰 화재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짧은 시간에 불을 진압하고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자칫 콘크리트가 파열돼 구조대원 위로 돌무더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소방대원들은 모두 몸으로 체득해둬야 한다. 하저바우 터널에서는 가상화재 훈련, 즉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기름이나 나무를 사용해 실제 화재 상황을 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구조대원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을 진압해야 한다. 이 훈련은 실제 상황과 아주 흡사해서 전 세계에서 훈련 신청 요청이 쇄도할 정도다. 오늘 훈련을 신청한 팀은 프라인도르프 특수중앙소방대다. Diese Übungsanlage hier im Hagerbachstollen ist sehr gut, weil wir können möglichst realitätsnäher trainieren. Das ganze Umfeld, das stimmt und wir können so am meisten Erfahrungen sammeln für allfällige Einsätze, die wir später zu Hause haben. 1차 화재 진압 훈련 후 2차 훈련은 앞이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서 화재 진원지를 찾아 들어가는 훈련이다. 화재 진압이 시작되면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스와 열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중요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이지만 늘 긴장된다는 소방대원들. 훈련에 임하는 표정은 진지하기만 하다. Temperatur von der Decke oben abholen. Bei der Meckerdreh, vor allem in der Schlussübung, sehen wir das, dass man den Rauch wegbringt. 입구에서 진원지까지의 거리는 120m. 소방대는 유해가스와 먼지로 가득 찬 터널로 진입 준비를 마쳤다. 터널 화재 진압 시 주의사항은 첫 번째, 터널 붕괴와 폐쇄에 대비해 구조물 보호. 두 번째,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 행동 금지. 세 번째, 서로 연결고리를 잊지 말 것. 넷째, 적절한 호흡기 관리. 모두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다. 사방 캄캄한 어둠과 한 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유독성 연기. 이 가운데서 지시대로 화재 진압을 해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처럼 일할 수도 없고 돌 때문에 달릴 수도 없다. 장애물 여부를 발로 확인하며 천천히 진입하는 구조대원들. 하저바우 터널 훈련 코스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먼저 강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론적인 단계를 거쳐 실제 훈련에 돌입한다. 이들은 터널 화재의 실체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는 것을 실제로 체득한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다. Das einzige mögliche Mittel für uns ist das Wasser. Und das heißt, wir müssen es mit einem Wasserschlauch bis an den Brandherd bringen und dort möglichst sinnvoll einsetzen, damit wir die Temperatur kühlen können und aber auch das tragende Bauwerk, also sprich der Tunnel, so weit schützen und stabilisieren können, dass er nicht einstürzt. Der Druck ist sehr gut, weil ich habe das noch nie gemacht und für mich war das sehr hilfreich und lernreich, weil es ziemlich realitätsnah ist, oder? Und wenn wirklich etwas passiert, ja, dann weiß ich ungefähr, was mich erwarten kann. 프랑스 몽블랑 터널로 가는 길. 몽블랑산은 알프스의 최고봉으로 해발 4,000m가 넘는다. 1999년 전 유럽의 터널 화재의 진실을 일깨워준 몽블랑 터널은 사고 직후 전면 폐쇄되었다. 1,000도가 넘는 열기에 터널 내부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2년 3월 재개통됐다. 우선 달라진 점은 터널 전담 소방대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유럽의 다른 지역처럼 몽블랑 터널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전문 인력이다. 몽블랑 터널 전담 소방대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차량은 터널 화재 전용으로 특별히 주문 설계된 살수 차량이다. 전후진만 가능한 기존의 차량과 달리 전후 좌우 360도로 움직여 기동성을 한층 높였다. 빠르게 확산되는 화염과 열기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터널 안에 상주하는 것도 특징이다. Au tunnel, il y a en permanence 11 pompiers. L'équipe est constituée de 11 personnes. Ça représente à peu près 70 personnes pour avoir les 11 personnes en permanence. 사고 전인 1998년 알프스를 통과해 운송된 물품은 총 1억 6,050만 톤. 그중 3분의 2가 도로 운송이었다. 몽블랑 터널은 재개통된 이후에도 하루 평균 1,700대의 대형 트럭이 오고 간다.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마련. 구조대는 터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몽블랑 터널 내부에는 모두 37개의 차고가 있는데 구조대원들의 위치는 그 가운데 18번 차고다. 그리고 좌우로 배치돼 있다. 이들이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3분, 최대 6분이면 터널 어디든 도착할 수 있다. 빠른 출동은 곧 효과적인 화재 진압으로 이어질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까지 터널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데는 1999년 몽블랑 터널 화재 당시 희생된 구조대원과 시민들의 역할이 컸다. 다시는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몽블랑 터널 화재의 과실을 묻는 재판은 2005년 재개됐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였다. (3년) 만에 재개통된 몽블랑 터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단 예전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양국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시스템을 공동 관리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두 통제실은 지속적으로 연결하면서 터널 밖의 차량이나 교통 흐름을 감시한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몽블랑 터널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치는 사고 감지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화물 차량이나 대형 버스가 터널 입구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차 내부 기계 부품들의 온도를 측정해 통제실로 전달한다. 차량의 모든 정보는 터널 내에 상주하는 전담 소방대에도 전달된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열을 감지하는 시스템은 터널 내에도 장착돼 있다. 열 감지 케이블을 통해 열을 감지하고 57도 이상 올라가면 관리자들에게 별도의 알림 없이 자동으로 시스템이 작동해 화재 발생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터널 안에는 120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현재 터널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터널 내의 공기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팬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통풍구, 그리고 자동 화재 발생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경우 방호벽이 작동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는다. 차량기는 600m마다 설치돼 있는데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C'est une barrière que nous verrons et qui descend. Alors, à hauteur de chaque barrière, il y a un feu rouge qui normalement demande l'arrêt de la voiture. Il y a la barrière qui descend et il y a un panneau lumineux qui donne des indications au conducteur. Normalement, c'est rester dans votre voiture ou aller aux abris. 피난 대피소는 3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가시거리가 짧다는 걸 감안해서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됐다. 피난 대피소는 터널 안의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와 같은 피난 대피소가 37개나 있다. 피난 대피실 안의 전화는 통제실과 바로 연결돼 있다. 필요한 경우 라디오를 통해 나오는 지시와 오퍼레이터가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 대피소에 머물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물품도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다. 몽블랑 터널 내의 모든 안전지역은 탈출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피난 대피소로 들어오면 3분에서 6분 사이에 구조대가 도착하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터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에스코트 차량의 운행이다. 이 차량들은 필요한 경우 즉각 운전자를 돕는 것이 주된 임무다. 터널의 양방향을 교체하며 달릴 수 있는 안전팀의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소방도구와 응급구조 물품들이 항상 탑재되어 있다. 대형 참사 이후 몽블랑 터널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첨단 터널, 안전한 터널로 인식되고 있다. 1994년 개통된 유로 터널 역시 대형 화재 후 새롭게 태어났다. 도보 해협을 뚫고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 터널은 총 연장 50km의 초장대 터널로 20세기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세간의 주목을 모았었다. 유로 터널의 화재는 1996년 발생했다.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달리는 화물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 화재로 34명이 연기에 질식하고 중독됐었다. 다행히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seven vehicles downstream from where the fire occurred. They set up a point where they were directing their water jets into the tunnel, and it prevented the fire spreading beyond that point. And given the severity of the blaze, it would certainly have spread much further down the line of vehicles had it not been for the fact the fire brigade could enter through the service tunnel and get close access to the tunnel.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터널로 사람들이 피신했기 때문이다. 상행선과 하행선 사이에 별도의 터널을 뒀던 것이 대표로 역할을 했고 화재 진압에도 큰 몫을 했던 것이다. 비록 인명 피해는 경미했지만 유로터널 내부는 섭씨 500도에서 1000도로 예상되는 열로 인해 내부 시설이 녹고 뒤틀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터널 화재 전문가들은 당시 유로터널 내의 화재를 키운 중요한 원인으로 환기 시스템을 꼽았다. You know that blowing on a fire is one of the things to get it really burning really well, and I suspect that by maintaining that airflow even after everyone had escaped, the fire itself was able to grow and to spread along the line of HGV vehicles to a greater extent than it perhaps would have been had different ventilation strategies been reached. And it took quite some time for the fire brigade to get there, and when they got there they had to deal with 10 or 12 vehicles burning simultaneously, and it took them hours and hours to actually contain that fire, and much longer to repair the tunnel afterwards, obviously. 비록 터널 내부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일정 기간 동안 폐쇄됐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 50km가 넘는 초장대 터널인 유로터널이 남긴 교훈은 서비스 터널의 필요성을 입증시켜준 것이었다. 만약 서비스 터널이 없었다면 유로터널 역시 몽블랑 터널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의 현장이 됐을 것이다. 우리나라 거제도 앞바다에도 유로터널처럼 바다를 가로지르는 첨단 터널이 건설되고 있다. 신매 터널이 바로 그것. 부산과 거제를 잇는 도로 터널이다. 8.2km 구간을 해저와 교량으로 연결하게 된다. 2003년에 공사를 시작한 신매 터널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터널은 해저를 뚫지 않고 육지에서 구조물을 만들어 수심 50m 깊이에 빠뜨린 다음 연결해서 완성하는 공법을 쓴다. 이 터널이 완성되면 서부산권 반경 50km 내의 거제, 통영, 진구 지역이 50분 거리로 연결돼 광역 경제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매 터널이 주목받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방제 시스템이다. 만약 대형 화재 때문에 구조물이 영향을 받아 문제가 생긴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 연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도로법상 250m마다 피난 연락갱을 두도록 돼 있지만 친매 터널은 90m 간격으로 피난 연락갱의 역할을 하는 방화문을 뒀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유로터널의 서비스 터널과 유사한 서비스 갤러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큰 목적은 터널의 큰 목적은 이제 터널이 폐쇄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안전화해야 된다. 사망자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세 가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친매 터널의 모델은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오리선드라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친매 터널과 터널 규모는 비슷하지만 비상구와 소화전 설치 간격 등 방제 설비는 친매 터널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다면 첨단 방제 시설을 갖추게 될 친매 터널은 어느 정도의 화염을 견딜 수 있을까? 100메가와트라는 그 화재 규모를 고려를 했습니다. 이 100메가와트는 그 오일을 실은 탱크로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조차가 전복됐을 때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화재 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설계 화재 그 곡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HCINC 커브나 ISO 834 커브를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온도로 얘기하면 한 1300도씨 온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해도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그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2010년 12월 완공 예정인 침매 터널은 제트팬을 이용한 종류식 환기 시스템을 채택할 계획이다. 화재 시 유독가스는 상부로 몰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다. 동시에 제이언 덕트에서도 유독가스를 흡입한다. 이중장치의 환기 시스템을 가진 셈이다. 침매 터널은 국내 터널 건설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터널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터널 화재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처하기로 한 유럽의 발전은 눈부시다. 마리오 부사는 터널 내 설치할 하이포그 시스템, 즉 고압 물 분자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장치는 터널과 지하철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는데 화재로 인한 터널 구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교통의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nsuring a long lifespan for the investment. Chez Marioff, il y a un système hybride qui nous permet de faire, surtout pour la protection des tunnels à plus fort potentiel calorifique, qui nous permet de faire de la protection localisée, c'est-à-dire qu'il y a un système d'aspersion comme ça, avec une tête sur deux, qui est une tête de type thermofusible, qui nous permet de mettre une plus grosse quantité d'eau à un endroit bien précis. Et ça, on pourra expliquer ça aussi demain. 현재 유럽에는 수천 개가 넘는 하이포그 시스템이 이미 설치됐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테이프를 끄는 이 시스템은 이미 100가지가 넘는 종류의 실험으로 증명됐고 실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안전한 터널에 대한 유럽의 계획은 하이포그 시스템보다 훨씬 앞서 있다. 룬스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장착된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다. 그들은 룬스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작했다. This video was made as part of the RUNES integrated project, which was a European project of 22 partners that ran until very recently. It's just finished. And the aim of the project was to explore various technologies around the ubiquitous computing space, and in particular their application in a scenario which happened to be fire in a tunnel. And this video was designed to explain to various stakeholders how the technologies might be useful in that scenario. 먼저 통행하는 모든 트럭의 정보를 읽는다. 이 작업은 RFID라는 센서가 담당한다. RFID tags are very simple devices which simply transmit very small amounts of information. And in this scenario, they would be used in order to transmit information about various cargoes within lorries. And they can be read automatically from a distance. And that allows the tunnel operators to know what's traversing the tunnel and if there's an incident to know what's inside the tunnel. RFID에 담긴 정보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다. 터널 내부로 진입한 몇몇의 차량이 충돌하면서 트럭이 사고에 휘말리며 전복된다. 이 차량은 기름을 싣고 있는 유조차다. 위험천만의 상황.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은 경고 신호를 보낸다. 1차 폭발을 일으키는 유조차.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인 만큼 대형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차에 장착된 장비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감지해 구조 요청을 한다. 터널 센서 정보는 자동으로 여러 곳에 연결돼 교통 안내 표지판을 바꾼다.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는 작업이다. 사고 10초 후 지역 응급구조대에 스크린 메시지가 뜨고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대가 급파된다. 그와 동시에 지역사령부가 터널 입구에 도착, 관련된 모든 곳과 연락하고
그 지역 오퍼레이터도 현장에서 함께한다. 사고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다. 터널 화재 발생 시 모든 구조와 진압 작전은 동시다발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무선 사고 네트워크 스팟으로 설정된 사고 현장에 로봇이 투입된다. 로봇의 임무는 상당히 중요하다. So they can carry radio, intermediate radio nodes, which allow for the transmission of data from disconnected parts of the network.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s during a fire is that the tunnel infrastructure itself tends to get damaged. And if you have communication cables as part of that, then those get damaged. And so what you end up with are isolated islands at best of communication. And the robots themselves can act to bridge that communication and allow for fine-grained detail to continue to be received by the control room and the firefighters, even in the event of failure. 로봇과 동시에 구조대가 투입된다. 구조대의 조끼와 헬멧은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대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헬멧으로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전달한다. 아무리 규모가 큰 화재라도 구조 작업은 1시간이면 끝이 난다. 완벽한 방제 시스템, 이것이 바로 유럽이 꿈꾸는 룬스 프로젝트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터널 화재에 참사는 대신 말해주고 있다. These systems are all very expensive. It's just a matter of cost. Are we willing to pay for our safety?